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접니다. 오늘은 좀 다른 카메라예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죠, 벌써? 조금 색깔이 다르죠? 원래 이 카메라는 약간 구석에 처박아 놨었던 건데, 왜냐면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크고 두껍고 무거워요. 근데 한번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꺼내서 이거저거 이렇게 만져봤는데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찍는 거를 제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화면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녹화 시간도 굉장히 짧고, 예전에 나온 DSLR 카메라여가지고.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되게 이 색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이제 직접 연결도 되긴 되는데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녹음이 안 돼서 이렇게 또 컴퓨터로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love.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사랑에 빠지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금사빠라고 생각하나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저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자주 반복되는 거죠. 빠졌다가 빠져나왔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제 인생에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다루냐, 그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다루냐, 이거인 거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요즘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진 않습니다. 또 보면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냥 애초에 안 보는데, 이렇게 막 쓱쓱 지나가는 영상들을 보는데 좋아한다는 그 고백하는 순간의 영상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뭔가 좀 밋밋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게 물론 힘들죠. 뭐 짝사랑일 수도 있고 금지된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중독. 그 쾌감에 대한 중독. 중독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책, 도파미네이션. 사실 이 얘기 하려고 그건 아닙니다. 사랑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도파미네이션 책이 중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측면으로든 우리는 모든 거에 다 중독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도 물론 다 그렇지만, 어떤 행동이라든지 일상적인 거에서도 살짝 중독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중독이라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 일상을 좀 방해하고 망치고 파괴하고 이러면 나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좋은 중독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 막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바꿔가면서 좋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밀당과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막 예측 불허하게 하는 거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어떤 불안과 위험함에서 분비되는 또 거기서 느끼는 쾌락. 그와 동등한 건 또 고통이죠.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느끼면 또 그만큼의 고통도 항상 같이 온다. 이겁니다. 내가 초콜릿에 너무 빠지면 초콜릿을 못 먹는 고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고통. 이런 것들이 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쾌락과 고통은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늘 공존하는,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상을 파괴하고 망치는 그런 중독은 안 되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마약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도 중독이죠. 저는 이제 담배는 안 피지만 술을 그래도 작년에는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어도 왜냐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밤이 되면 약간 이 맥주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자꾸 그렇게 맥주를 밤에 마셨냐고 생각해보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캠핑 영상이거든요. 캠핑은 또 가진 않지만 계속 그걸로 이제 대리 캠핑을 하고 있는데 캠핑 가시면 보통 다들 이제 한 잔씩 하시잖아요. 맥주 시원하게 막 이런 거. 보니까 또 먹고 싶죠. 거울 뉴런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미러 뉴런. 보면 따라하고 싶은. 그래서 또 보면 제가 그 맛을 아니까 마시고 싶은. 어쨌든 이제 그런 약간의 맥주 중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또 좀 일상의 어떤 규칙성, 좀 정갈하게 나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맥주를 포함한 술은 일주일에 주말에만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규칙을 정했거든요. 완벽하게 지키진 못했죠. 뭐 연말이나 연초 같을 때는 못 지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 그래도 주중에는 지금 마시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조금 지금 저녁인데 약간 땡겼지만 잘 참아냈다. 대신 술 대신 이걸 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고통을 받을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하고 예상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만큼 내가 느끼는 쾌락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쾌락,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것과 공존하는 고통, 너무 막 하고 싶음, 못 참겠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섞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마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배려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 이런 부분에 약간 중독이 되어 있나 봐요. 그게 저의 쾌락인가 봐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받는 것도 좋죠. 근데 받는 거는 약간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은 만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또 두서없이 삼천포로 마구 흘러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큼직한 주제만 생각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상이라는 게 꼭 깔끔하게만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네. 이 카메라 영상 잘 나오는지도 확인도 할 겸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랑 또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금사빠인가요?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싫어하시나요?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시즌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너무 막 한평생 좋아할 순 없죠. 그것도 완전 그렇게 과한 쾌락 중독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좋아함을 느끼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드문드문 있어야,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드문드문 있어야 사람이 그거에 대한 또 귀함, 귀중함,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뭐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약은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연애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 보통 연애 고수라고 하는 사람은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보통,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달달 볶는, 들었다 놨다, 내가 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그래서 그 밀당이라는 그 기저가 사실 우리의 그 도파민일 텐데, 그게 바로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것, 쾌락과 고통을 같이 주는 것. 연애의 고수는 그 자체가 도파민이구나. 그런데 저는 연애의 고수가 아닙니다. 왜냐? 저는 INTJ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MBTI. 저의 성격이 INTJ라 그렇다기보다는 성격이 예측 불허한 거를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내가 전체적으로 뭔가를 다 미리 알아놓고 그 알아놨다는 어떤 전제하에 뭔가 다음 스텝이 밟아줘야 되는데, 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포함해서 연애라는 것 자체에서 막 이런 밀당 같은 게 들어오면 뇌에서 막 유동을 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환경. 그래서 아마 금사빠인가 봐요. 이제 깨달았네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물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또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듭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근데 도파미네이션 책에도 나오지만 제일 좋은 거는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어떤 뒷부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감정 표현도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 확실히 현대인의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다 소통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간접적인 소통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뭐가 많고 뭐가 바쁜 세상이다 보니 감정 표현을 할 틈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도 많고 취미도 많고 읽어야 할 책도 많고 뭐 공부도 할 것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만한 틈이 없지 않나. 그리고 또 오히려 감정 표현하는 거를 좀 촌스럽게 여기는 인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뭐 내가 뭔가에 중독됐다 하면 중독됐다고 말할 수 있고, 뭘 좋아한다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뭘 좋아한다고 느끼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이 특히나 더 감정을 느낀다는 거를 어떻게 잘 표현하고 어떻게 솔직하게 잘 대해야 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 인간 한 사람으로서 남은 우리의 시간들, 그동안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사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방향이 없었던 얘기들이었지만 그래도 정리는 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사랑에 빠지나요? 저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사랑이란 건 과연 뭘까? 밀고 당기기, 그것은 바로 도파민. 도파민은 쾌락과 고통을 동반. 밀당을 잘하는 연애 고수들은 결국은 그 자체가 도파민이다. 그래서 나는 예측 불허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사빠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오는 예측 불허에 대한 강력함이 더 크니까 너무 심하게 고통스러우니까 또 그걸 해결하면 너무 심하게 쾌락인 거예요. 예측 불허가 너무 싫으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든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거 너무 솔직하게 하면 또 좀 그런가? 하여튼 감정 표현을 좀 더 솔직하게 하자. 내 감정이 좀 더 솔직해지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마무리 멘트를 다 했는데 카메라가 알아서 꺼졌더라고요. 영상이 한 번에 20분까지밖에 안 찍혀가지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